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여운이 아직도 안 끝나서요. KBO 리그가 종료가 되긴 했지만 새 시즌 준비가 벌써 시작이 됐군요. 네, 여운을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가 선수들, 코칭 스태프, 프런트 이렇게 구단이 모두 새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일단 기아 선수단은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습니다. 마무리 캠프에 선수 31명이 합류를 했고요.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는 이범호 감독을 제외하고 손승락 수석 코치를 필두로 해서 1군 코치진이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마무리 캠프를 앞두고 계약금 5억 원과 연봉 5억 원 그리고 옵션 6억 원 이렇게 해서 3년 총액 26억 원으로 현역 감독 중에 최연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대우로 재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이제 팀이 우승을 차지한 상황에서 일정도 워낙 많고 새 시즌 구성에도 몰두해야 하다 보니까 국내에 체류하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겠다는 이범호 감독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심재학 단장과 함께 출국을 해서 3박 4일의 짧은 일정 마치고 오늘 이제 귀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승한 이후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친구처럼 선수들하고 지냈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아마 이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네, 이제 선수들 가장 가까이에서 봐야 파악이 잘 되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방송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저도 반갑네요. 이범호 감독도 이제 현장 가서 선수들 봐야 그럼요.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치진 구성에 변화 있었습니까? 네, 이제 지난 2020년 끝으로 기아에서 은퇴 후에 코치는 또 이제 두산 베어스 롯데자이언츠에서 했습니다. 지도자 경험이 그래도 좀 쌓인 김주찬 코치가 이범호 감독을 보좌할 벤치 코치에 선임이 됐고요. 네. 2022 시즌까지 수비를 담당했던 김민호 코치도 수비 코치로 좀 복귀가 됐습니다. 벤치 코치는 뭡니까? 좀 많이 낯선데요? 이번에 김주찬 코치를 영입하면서 신설한 보직인데요. 기아 구단에서는 벤치 코치가 이범호 감독을 보좌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에 여러 가지 조언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승락 수석 코치는 투수 출신이라서 투수 파트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김주찬 벤치 코치가 야수 파트 쪽으로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김민우 코치가 복귀를 했는데 이 얘기는 수비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실책이 가장 많은 팀이었거든요. 이제 144경기에서 실책이 무려 146개였습니다. 경기당 평균 1개를 넘었거든요. 이제 최다 2위인 롯데자이언츠보다는 23개가 많았고 가장 적은 삼성 라이온즈보다는 무려 65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봉호 감독도 수비에 대한 걱정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김민우 수비 코치를 복귀를 시켰고 마무리 캠프에 미츠마타 타이키 인스트럭터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창 퓨처스 배터리 코치와 윤혜진 잔류군 수비 코치도 합류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박기남 수비 코치와 이현곤 주루 코치는 동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코치진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발표는 이제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고요. 예. 미츠마타 인스트럭터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만 15시즌을 뛴 베테랑입니다. 당장 올해까지도 현역 생활을 했고 도쿄 야쿠르트 스와로스에서 뛰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내야 수비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기아의 미래 자원들에게도 굉장히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치진은 감독이 정하는 겁니까? 네, 보통 1군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고요. 퓨처스 팀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단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김주찬 배치 코치와 김민우 수비 코치는 이범호 감독의 선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오키나와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을 텐데 오래 보이지 않았던 미래 자원들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마무리 훈련이 미래 자원들 위주로 명단이 꾸려지다 보니까 네. 익숙한 이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투수 김기훈, 김민주, 김현수, 유승철, 유지성, 포수 주효상, 내야수 김규성, 김두현, 박민, 변우혁, 오선우, 황대인, 그리고 외야수 김석환, 박정우 선수 정도가 1군에서 얼굴을 비쳤던 자원들이고요. 네. 이제 한국 시리즈 함께했던 선수로는 김기훈, 김규성, 변우혁, 박정우 선수 정도가 있는데 이제 퓨처스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투수 강동훈, 성영탁, 오규석, 이도현, 포수 신명승, 이상준, 내야수 강민재, 박상준, 그리고 외야수 예진원, 이영재 선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전부 다 훈련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우승하고 나서 개인 시간은 거의 없는 겁니까? 이 우승을 만끽할 수 있는? 우승을 만끽하는 거는 사실 선수들 우승 확정을 짓고 네. 그 다음날 이제 담양에 가서 네. 본인들끼리 약간 MT 비슷하게 이제 좀 이렇게 족구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즐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운동선수들 몸 관리가 생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풀어지면 안 됩니까? 네, 비시즌이라고 하더라도 네. 자기 관리를 철저해야 됩니다. 이제 2월에 스프링 캠프를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딱 티가 나거든요. 캠프에 선수들이 모였을 때 네. 뭐 살이 쪄 있다던가 근육량이 빠졌다던가 뭐 체력이 떨어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동 3개월 동안 소홀히 한 게 코칭 스태프들 눈에는 바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들은 선수들한테 3개월 동안 그 부분을 믿고 맡기는 거고 선수들도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베테랑들 근황 어떻습니까? 투수 김대유, 이준영, 그리고 외야수 최영우, 이창진, 내야수 김선빈, 서건창, 박찬호, 이우성 선수가 일본 가고시마에 다녀왔습니다. 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4박 5일 짧은 일정으로 회복 훈련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구단에서 베테랑 선수들 챙기는 모습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아, 작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심작 단장과 이범호 감독이 그만큼 섬세하게 좀 선수들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은 모습입니다. 관리하고 있네요. 네. 예. 근데 일본만 전부 다 간 건 아니고 호주로 떠난 선수들도 있습니까? 네, 기아 팬분들 아마 호주 프로야구가 이제는 꽤나 익숙하실 겁니다. 질롱 코리아와 캔버라 캐벌리에 이제 선수들 파견해서 기량 향상을 도모해 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투수 장재혁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파견이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출국길에 올랐고요. 이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위한 트레이너도 한 명이 붙은 걸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이 두 선수가 전반기 그리고 하프 시즌 소화하고 귀국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올 시즌에 호주 유학 다녀왔던 곽도규, 김기훈 선수가 불펜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을 해서 돌아올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FA 시장도 열려 있죠. 네, FA 승인 선수 명단이 지난주 화요일에 공지가 됐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장이 열렸고요. 기아에서는 투수 장현식, 임기영, 내야수 서건창 선수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타구단에서는 벌써부터 계약 소식 들렸는데요. 시장이 열리자마자 KT 위즈의 투수 우교민 선수를 시작으로 SSG 랜더스 내야수 최정, 그리고 하나이글스 내야수 심우준, 투수 엄상백, KT 위즈 내야수 허경민,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투수 김원중, 구승민 선수까지 7명이 계약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원래 이렇게 빠르게 됩니까? 미리 눈 딱 도장 찍어놨다가? 눈치 싸움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실 협상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아, 그 사이에 금액이 좀 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속전속결로 하는데 또 뭐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워낙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아로서는 조금 슬픈 소식인데요. 이제 FA 자격 얻은 선수가 3명 모두 같은 에이전시였거든요. 그래서 네. 협상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는 불펜 최대어로 꼽히면서 몸값이 굉장히 뛰어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연봉 총액 50억 이상도 언급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 기아가 세 선수 모두 잔류시키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예. 오늘 결국에 이제 최우선 과제였던 장현식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됐고요. 예. LG 트윈스가 계약금 16억 원 그리고 연봉 36억 원 해서 4년 총액 52억 원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옵션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낄 만한 계약이고요. 예.
기아도 50억 전후로 최선을 다한 오퍼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삼성도 꽤 괜찮은 조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무래도 옵션이 없다는 부분이 장현식 선수에게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기아는 이제 그랬군요. 보상 고민해야 되고요. 예. 장현식 선수가 B등급이다 보니까 전년도 연봉인 1억 6천만 원에 200%, 3억 2천만 원을 수령하거나 1억 6천만 원에 보호 선수 25명 외에 보상 선수 1명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수 박동원 선수 보내면서 LG에서 투수 김대유 선수 데려왔고 굉장히 쏠쏠하게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아도 현금보다는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어떤 선수가 유니폼을 입게 될지 주목됩니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전략 싸움으로. FA 시장하고 함께 또 프리미어 12도 시작이 됐습니까? 네, 프리미어 12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오프닝 라운드 같은 경우는 대만과 멕시코 두 곳에서 나눠서 열리고요. 예. 한국은 B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호주,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대만과 타이베이에서 오프닝 라운드를 치릅니다. 이 오프닝 라운드에서 상위 2개 팀에 들면 이제 슈퍼라운드 티켓을 획득하게 되고요. 기아에서는 투수 정혜영, 최지민, 곽도규, 내야수 김도영, 외야수 최원준 선수가 류중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투수 전상현, 포수 한준수 선수가 좀 아쉽게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을 했고요. 이 B조 같은 경우는 수요일부터 경기가 열립니다. 예. 오후 7시 30분에 대만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이후에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 순서로 상대를 하게 됩니다. 예.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FC가 1부 리그 잔류 확정 지었네요. 네, 어제 막 결정이 됐습니다. 제주 원정길에 올랐던 광주 FC인데요. 네. 제주 유나이티드와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자력 잔류까지는 승점 2점, 그러니까 1승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승점 1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행운에 따라줬는데요. 전북현대모터스가 동시에 열린 경기에서 대구FC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전북이 대구를 제치고 10위로 올라섰지만 승점 차이가 5점이었고요. 이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되면서 광주FC가 최소 9위를 확보하면서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예. 어제 경기에서 김경민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펼쳤잖아요. 또 좋은 일도 있네요. 네, 이제 광주FC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거미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경민 선수입니다. 어제도 제주의 슈팅 11개와 유효 슈팅 6개를 모두 막아내면서 무실점을 해냈는데요. 이 김경민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돼서 중동 원정 2연전을 떠났습니다. 네, 잘 됐네요. 네, 33세 3일의 나이로 발탁이 되면서 역대 최고령 2위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네. 어제 경기를 마친 뒤에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에 소집이 됐습니다. 목요일에 쿠웨이트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팔레스타인과 맞대결을 치르게 되는데 이 조현우, 이창근 두 명의 선수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사 이렇게 씁니까? 33세 3일? 나이 말할 때? 네. 정확하네요. 광주 FC 잔류는 확정이 됐지만 유종의 미는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올 시즌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예. 8위인데 이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7위에서 9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종전 상대가 강등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다 보니까 조금 더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매치 휴식기를 치르고 돌아와서 다음 주 일요일 경기가 되겠고요. 물론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가 좀 이어지기는 하지만 K리그는 마지막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페퍼저축은행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겠어요. 네, 이제 창단 처음으로 개막전 승리를 거두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좀 키웠던 페퍼저축은행이거든요. 근데 네. 개막전 승리 직후에 5연패에 빠지면서 1라운드를 1승 5패 그리고 승점 4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 전체 1순위로 선발한 바르바라 자비치 선수의 어깨 부상 같은 좀 변수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희망적인 부분은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영입한 테일러 프리카노 선수가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예. 좀 그저께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 경기에서 첫 선을 보였고요. 팀 내 최다인 13득점을 올렸는데
공격 성공률은 좀 27.27%에 그치면서 아직은 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모습이었는데요. 본인도 이제 저랑 인터뷰에서 이 이원정 선수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원정 선수는 주전으로 V리그를 계속 뛰었기 때문에 박사랑 선수나 박수빈 선수랑 많이 호흡을 맞췄다고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호흡이 올라오면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이제 경기에서 연패 탈출 도전해야죠. 네, 홈 경기가 또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고요. 예. 페퍼 스타디움에서 오후 7시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상대합니다. 앞선 맞대결에서는 1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요. 그때는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테일러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또 원정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화성종합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4시에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 맞대결을 치릅니다. 예. 약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리턴 매치인데요. 페퍼저축은행이 이번에는 그 외국인 선수에게 좀 고전을 했는데 좀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